오늘 토요 랭킹쇼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토요 랭킹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 표명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쯤 이상경 차관이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로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5일 만인데요. 자,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집값 떨어질 때 돈 모아서 집 사라. 이 발언이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그제 국민 마음에 상처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사의를 밝힌 겁니다. 자, 강전의 대변인님. 네. 그런데 일단 이상경 1차관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상경 차관의 이 사표 수리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앞서서는 그 여당에서는 이제 수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몇몇 의원들이 좀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거의 함구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상경 차관 스스로가 좀 거취를 결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것들 갭 투자를 넘어서서 사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많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로 사과를 하는 공직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신 적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소통하지 않겠다, 질문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겹치는 것이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나오지 않는 것 이런 것과 그러니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기 전에 이미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측근들이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이미지들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서 조금 더 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상경 차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밤에 사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다른 이제 실언을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갭 투자를 했었던 고위 공직자들 이분들이 본인들이 앞장서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잠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경 1차관의 논란이 됐던 발언과 사과까지 다시 듣고 본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여당에서는 이 차관의 사퇴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기류였는데요. 실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사퇴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이 차관의 발언도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과도한 설명으로 방어하려다가 생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 교수님. 근데 사실 이제 이 차관은 이제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고 불릴 정도로 좀 알려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좀 안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결국엔 사의 표명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발언보다는 갭 투자 논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발언은 물론 이제 발언만 똑 떼어놓고 보면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뭐 의도 자체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얘기한 건데 예. 어쨌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밝혀진 게 본인이 이제 물론 본인은 갭 투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들로 보면 그렇게 의심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을 일정 부분 좀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제 갭 투자에서 좀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걸 없애겠다고 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15억 이상에 대해서만 지금 LTV 그러니까 대출을 좀 줄인 거니까 갭 투자를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주무 공직자가 이런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그 정책 자체가 상당히 크게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진정성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주무 공무원이 고위공직자가 이런 일에 연루가 되면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위험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차관의 사퇴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경 1차관 사의 표명의 결정적 배경을 놓고 사과문 발표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발생한 점도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서 아내 탓을 한 건데요. 여론의 문매를 맞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대국민 사과에서 갭 투자에 대해 아내가 한 일이다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궁색해지니까 부인 탓, 김의겸 시즌2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차관은 고등동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 백현동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하면서 갭투자 논란이 인 겁니다. 이 차관 측은 이에 대해서 실거주를 하려 했지만 입주 시점이 안 맞아 전세를 했다면서 아내 탓을 하는 듯한 해명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박민영 대변인님.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유튜브로 사과를 했고 또 사과도 2분에 불과했고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과의 형식과 내용 모두 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사과였다라고 봐야겠죠.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질문을 받고 소상히 밝혔어야 했지만 그런 일체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2분 내내 쏟아내기만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해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도 실거주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내가 실거주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를 내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명백한 갭 투자라고 하는 건데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한 언론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라도 팔았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상경 차관이 본인이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 팔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상경 차관이 국민들께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이 싸지면 사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쌀 때 본인은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매도 물량이 나와야 가격도 싸지는 것이고 가격이 싸져야 실소유자들, 수요자들도 살 수가 있는 건데 본인부터가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친시장주의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께는 언젠간 싸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모순이자 기망인 거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분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사의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상경 차관 사퇴 목소리는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앞서 박지원, 윤준병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성추윤 부의장님, 예. 사실 여당에서도 옹호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또 강득구 의원은 오늘 사퇴가 옳았다는 반응까지 내놨어요. 사실 처음에는 당 내에서도 이런 박지원 의원이나 윤준병 의원과 같은 그 사퇴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안 된다. 정책 책임자로서 공급 대책을 내놓고 이 그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15 대책 나온 지 딱 열흘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곧 발표할 거라고 했고 그것과 어우러져서 이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영향력이 한 몇 달 동안 지켜보고 그걸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이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심 그것을 자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지금 빚을 내서라도 월 이자로 뭐 몇백씩 내서라도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내가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감 이것 때문에 다 뛰어들다가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든 그걸 자제를 시키고 공급도 원활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뛰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신호를 주고 싶었던 건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정책 설계자인 차관이 국토부 차관이 사퇴를 해버린다? 국민들에게 또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아 이번에 그 집값 잡겠다고 한 거 사실상 포기하는 거다. 다시 집값 올라가겠구나. 그럼 난 역시나 빚내면서 뛰어들어야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포감을 다시 조장할 수 있어서 저는 사퇴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아까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사실 그 한 언론과의 그 통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자선 사업가 발언, 저 그게 좀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가격이 오를 때까지 안 팔겠다고 했던 그 발언 때문에 당내에서도 정책 설계자가 버텨야 된다는 여론이 사실상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당 내에서도 여당조차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새벽에 밤늦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 차관의 과거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선대위 부동산 개혁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당시 했던 얘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자산가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4년 전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타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차관이 이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갭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본인이 다시 세입자로 들어가는 이런 주인 전세 방식을 이용해서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차관의 이런 일련의 부동산 거래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동산 고수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최 교수님. 네.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란 비판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면서 갭 투자를 최소한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물론 뭐 정치인들 중에 이런 형식으로 집 구매한 사람 많겠죠. 여야를 불문하고. 그러나 어쨌든 정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잖아요. 예. 그런 분이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론은. 그래서 그 여론이 전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 발표한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 부동산 정책에도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추진해가는 여러 정책들에도 상당히 큰 타격이 옵니다. 예. 그리고 운신의 폭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신뢰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도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결국은 이상경 차관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었다. 그것이 결국 원인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만나보겠습니다. 11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주거 재앙 대책이다라고 계속해서 비판해왔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예비 신혼부부의 집 구하기를 동행하면서 이 차관이 아닌 이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일단 당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지금 이 주거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참 암담하네요. 지금 너무 크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라도 접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접어야 돼요. 예, 본인이 스타일 구기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자기들이 사고 친 건데 대통령이 직접 다 설명해라 왜 도망다니냐. 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았습니다. 집값 상승 그리고 풍선 효과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는 건데요. 박민영 대변인. 네.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의 사퇴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부동산 오적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진 금감원장 등도 굉장히 심각한 부동산 갭 투자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30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차관이 전면에 나서서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제에서 모든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실에서 주는 방향에 따라 정책을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이렇게까지 상황이 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경 차관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관망을 하겠다라고 하는 액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입장도 상황을 지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전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권의 앞으로의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건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이런 불안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정책을 주도하던 이상경 차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방향성은 더더욱 지금 어두워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선긋기 꼬리 자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앞으로의 방향과 청사진을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